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차례로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이 사안 더 다각도로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대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은나래 기자. 네, 대법원이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 직권을 남용하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서 무죄 취지 판결을 했습니다.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 12명 중 7명의 다수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이로써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수원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법리를 오해해 허위 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방송사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일부 사실을 숨기고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아서 허위 사실 공표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무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면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그럼 선고의 주요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허위의 반대 사실을 공표한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한다면 표현의 외연을 너무 확장함으로써 형벌 법규에 따른 책임의 명확성, 예측 가능성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발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심 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을 포함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남의 상고를 기각한다. 네, 이번 선고에서 가장 핵심 쟁점이 바로 허위사실 공표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사실을 말하지 않는 이 숨긴 답변을 공표 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이었는데 결국 대법원이 무죄로 판결을 냈죠. 네,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방송사 토론회에서 한 이 지사의 발언이 일반적인 공표 행위, 그러니까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서 알리려는 의도의 공표 행위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이나 해명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형의 강제 입원 절차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를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한 반대의 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허위 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판결에 참여한 12명의 대법관 가운데 5명은 이 지사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 게 맞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 이 지사 사건을 변호했다는 이유로 심리를 회피해서 판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법정에 많은 지지자들이 몰린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판결에 대해서 이 지사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선고 순간 방청석에서 큰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고 이 법원 밖에서 기다리던 이 지사의 지지자들도 선고 결과에 만세를 부르고 일부는 울기까지 하면서 환호했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 대법원에 나오진 않았는데요. 생중계를 통해서 조용히 선고 결과를 접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판결 직후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대법원 판결에 감사하다는 내용의 소감을 적었습니다.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을 확인했다면서 계속 일할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만큼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누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법원 앞에서 대신 기자회견을 한 이 지사의 변호인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헌법에 맞는 해석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고 평가를 했고 이 지사의 지지자 모임들도 잇따라서 성명을 내고 선고 결과를 환영했습니다. 이 지사는 이제 다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일단 지사직도 유지하게 됐고 대권 주자로서 정치적 생명도 이어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